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 탄핵의 좀 기초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일 이제 그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의 탄핵 선고가 있는데 뭐 거의 99% 싹 다 기각 나올 게 뻔해서 내일부터는 저 이재명 일당들이 완전히 패닉에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 탄핵의 좀 기초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탄핵도 벌써 박근혜 탄핵, 노무현 탄핵 3번째 탄핵이고 또 미국의 탄핵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과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막 질러대면은 그냥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을 보면은 탄핵이 노무현 때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박근혜 때부터 완전히 탄핵이 불법과 사기로 갔다가 윤석열 때 탄핵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박근혜 때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거죠, 상황이. 그럼 정상적인 탄핵 절차는 뭐냐? 노무현 이전에 사실은 미국의 탄핵이 가장 정상적인 탄핵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때도 사실 미국식 그 굉장히 합리적인 탄핵 절차는 그대로 못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그래도 정도는 돼서 갔단 말이에요. 이걸 사기꾼 세력들, 주로 이재명 일당들과 내각제 세력들이 사기와 조작으로 지금 다 개판 쳐놓은 거를 지금 바로잡고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알아야지 뒷부분의 결론도 유추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미국 탄핵을 설명해 드리면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미국은 상하원제인데 하원이 탄핵을 올리고 하원에서 결의가 되면은 상원에서 또 결의해가지고 탄핵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원까지 통과된 사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상원을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든 뭐 클린턴이든 상원에선 다 이제 이 부결이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요. 국민이 선출한 하원과 국민이 선출한 하원이 대통령을 탄핵할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요. 미국은 그게 되는 게요. 상원이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임기 6년짜리 이 국민의 대표가 임기 4년짜리 대통령을 탄핵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탄핵 사유들이 지금은 우리가 계속 헌법재판소로 가니까 이게 헌법 위반이니 불법이니 떠들고 있는데 미국식 탄핵은 정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죠. 범죄를 가지고 재단하는 게 아니고 안건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야 얘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걸로 탄핵을 가는 겁니다. 국민의 선출한 대표로. 예를 들면 닉슨 게이트, 워터 게이트 같은 경우 닉슨의 불법도 있었지만 닉슨이 이 녹취가 터지면서 이 닉슨의 이 정말 이 천박한 막 음모론 막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이거 불법이고 뭐 닉슨의 거짓말이고 뭐고 도저히 닉슨은 우리 대통령으로 모실 수가 없겠다. 미국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하원에서 결의가 돼버렸거든요. 또 상원에서 결의하기 직전에 닉슨이 사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탄핵은 불법은 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미국식 탄핵의 핵심은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는 게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다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있어. 한 5가지야. 5가지를 뭉쳐서 탄핵하는 게 아니고 5가지를 건 바이 건으로 다 나눠서 표결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결론적으로는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탄핵되는 거죠.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5건 중에서 야 이거는 불법이긴 하지만 내가 볼 땐 탄핵 사유가 안 돼. 그러면은 그거 탄핵 안 했겠죠. 표결에서 가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탄핵이 어려워 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같이 뭉쳐놓으면은 탄핵이 쉬워져요. 갈라놓으면 탄핵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탄핵될 때 노무현 탄핵 때 이 사유가 10가지가 넘습니다. 뭐 선거법 위반부터 해가지고 노무현 막말부터 해가지고 노무현 측근들의 부정부패 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대통령제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식으로 봐서 노무현 탄핵 사유 13가지를 국회에서 표결했어야 돼요. 그럼 그 중에 뭐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되는 거 같다 3가지가 됐다. 그 3가지만 헌재로 올라가는 게 원래 정상적인 탄핵이다. 미국식으로 보면은. 근데 노무현 때도
뭉쳐서 탄핵해가지고 한 13가지를 다 헌재에 올렸습니다. 그럼 헌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재는 국회에서 올라온 탄핵안을 건드리면 안 되죠. 헌재는 올라온 대로 족족 13가지를 불법이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 다 따져가지고 총괄적으로 탄핵할 만한 위법이다 그러면은 탄핵시키는 거고, 야 이거 위법이 몇 개 있긴 한데 이게 과연 탄핵 사유까지 되냐? 좀 미흡하다? 그러면 기각시키는데 그게 노무현 탄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탄핵을 이제 보면요, 결정문이에요. 보세요. 이것만 봐도 충분한데 쭉쭉 나와요. 이게 지금 탄핵 판시 사항을 다 정리한 겁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 노무현이 선거운동 금지를 어겼는지, 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를 어겼는지,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재신임 투표를 제한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법 위반에 인정되는지,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 운영이 탄핵 절파에 판단하게 되는지 지금 보세요. 다 따지고 있죠. 국회가 얘기한 모든 이 노무현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이 중에서요, 노무현 같은 경우는 3분의 2는 위법으로 나왔어요. 다 위법이야. 노무현 선거 중립 어기고, 뭐, 선거 개입하고 다 위법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과연 국민이 선택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쫓아내야 될 정도로 중범죄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상관이 없어. 미국은 상원에서 그냥 투표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헌재 가기 때문에 이거는 총량을 이제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 이때도 헌재가 얘기했어. 이게 너무 불가능하다. 기준도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헌재를 폐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헌재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하원에서 올리고 상원에서 투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사실은. 헌재가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따져가지고 결국 이 탄핵까지 가기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을 넣어버립니다. 이게 노무현 탄핵에 이걸 넣어버리는데, 자, 이걸 잘 읽어보세요.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 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횡령, 부정회피,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는 탄핵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딱 꽂히는 게 이제 뇌물수수하고 부정부패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박근혜 탄핵 때 그 최순실, K미르재단 뇌물죄 사태가 벌어진 게 헌법재판소에서 뇌물 정도는 먹어야지 대통령 탄핵에 되는 중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를 뇌물죄로 누명을 씌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박근혜 탄핵 넘어갈까요? 여기서. 자, 권성동은, 이건 제가 1월 8일날 쓴 글인데, 이 문제가 왜 나온지 아시죠? 윤석열 뇌물죄를, 내란죄로 해가지고, 막 국회 탄핵소추안에 써가지고, 한동훈이 선동해서 결국 통과를 시킨 다음에, 헌재로 넘겨왔더니, 내란죄를 입증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내란죄란 범죄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범죄인데, 그 중범죄를 입증하려면은, 군인들 정말 수십 명을 불러가지고 크로스체크하고 대지신문하고 이거 날 새겠다. 이재명이 빨리 대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청래가 내란죄를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국힘당에서는 이게 뭐냐, 내란죄로 사기쳐서 탄핵시켜 놓더니 내란죄 입증을 못할 것 같으니까 빼는 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야 그거 권성동이가 박근혜 탄핵할 때 한 짓 아니냐,
이랬을 때 권성동이가 어떻게 변명했냐면은 박근혜 탄핵 때는 뇌물죄가 지역적인 거였기 때문에 빼도 되고 이번에 윤석열 때는 내란죄는 지역적인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빼면 안 된다라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완벽한 거짓말을 해서 제가 이거 짚어놓은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 정청래가 내란죄 뺀 거보다 권성동과 강인원이 뇌물죄 뺀 게 훨씬 더 큰 변경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노무현 탄핵 때 뇌물죄를 입증해야지 탄핵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때부터 김무성이 권성동이는 박근혜 뇌물죄로 누명 씌우려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했다고. 그렇게 해서 국회 탄핵소추 안에 뇌물죄가 박혀 있어. 600억 뇌물죄가. 근데 그 수사를 누가 했냐? 윤석열이가 했어요. 윤석열이가 그 수사를. 근데 윤석열이가 수사를 해도 아니 박근혜 통장에 꽂힌 돈이 0원이고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게 0원인데 아무리 조작 날조를 해도 이걸 어떻게 조작 날조합니까? 안 먹었는데. 이게 박근혜만 안 먹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세요. 최순실도 안 먹었어요. 국회 탄핵안에 나와 있는 K재단 미르재단에서는 최순실도 돈을 안 가져갔어. 박근혜뿐 아니라. 그리고 박근혜는 그 재단에 개입한 적이 없어. 박근혜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 안종범과 전경련 일당이 박근혜를 속여서 지들이 해먹으려고 만든 재단인데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국내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스포츠 문화 융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K재단 미르재단을.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게 워딩에 그냥 나오거든요. 아, 참 고마운 일이네요. 그럼 많이 도와주세요. 이게 다야. 박근혜가 인지하고 있었던 미르 K재단은 이게 다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조선일보지. 조선일보가 처음 갔죠. 조선일보가 조작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이거 해먹으려고 만들었다 그랬을 때 박근혜가 엄청 화를 냈었잖아요. 그때. 아니 다들 좋은 뜻으로 국가를 위해서 만든 재단을 왜 음해를 하냐. 이럴 때 박근혜 음해 세력은 봐라 박근혜가 옹호하는 거 봐라. 박근혜가 진짜 저 재단의 이 주인이다. 박근혜가 해먹으려고 그러지 않았냐. 박근혜가 왜 옹호하냐. 이따위로 박근혜 음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음해한 놈들이 조중동하고 황장수 같은 놈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박근혜는 K미르 재단에 아는 게 없었어요. 아는 게. 전부 다 안종범이가 있었고 최순실은 그때 뭐하고 있었냐. 자기 딸 정유라가 미혼모가 돼가지고 동네 살기 부끄럽다고 독일로 도망갔어. 이민 갔어. 이민 독일에. K미르 재단 만들 때. 그래서 K미르 재단이 만들어지고 있을 땐 최순실이는 한국에 없었어요. 아예 독일에 있었다고. 근데 뭘 해먹기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둘 다 10원 한 장 먹은 게 없어요. 이 재단에서. 이러니 이걸 뇌물죄로 이걸 올려놨는데 이걸로 가는 순간에 완벽한 사기 탄핵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이 뇌물죄를 없애는 게요. 지금 윤석열 때는 내란죄 없애는 게 시작하자마자 없애버렸지. 시작하자마자. 왜? 이재명의 대선 스케줄 맞추려고 빨리 끝내려고 그냥 없애버린 거고 이 뇌물죄를 언제 없앴냐면 얘네들이 막판에 없었어. 막판에 선고 직전에 강일원 재판관이 아예 권성동에게 지시를 합니다. 선고 직전에 강일원 요 헌법재판관이 권성동에게 야 이거 싹 다 삭제해 뇌물죄 지시를 하고 권성동이가 지시한 그대로 탄핵안을 새롭게 짭니다. 새롭게. 지 혼자. 지금 저쪽에 정청래 쪽은 권성동처럼 내가 알기로는 새로운 탄핵안을 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얘네들 어떻게 했냐. 국회가 220명이 결의한 탄핵안을 찢어버리고 강일원이가 지시한 대로 권성동이가 지 혼자 새로 써요. 탄핵안을. 그걸로 재판했습니다. 이거 완벽한 불법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오히려 민주당 애들이 하는 말은 내가 들어줄만 해. 자기들은 탄핵안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는데 그중에 형사상 내란죄만 좀 빼자. 그거 없이도 헌법 위반으로 탄핵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로 한 거고 얘네들은. 이놈들은 그냥 탄핵안을 찢어버리고 지들이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 씁니다. 새로 써요. 그걸.
이 내용은 국회에서 이 결의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고 박근혜는 이게 뭔지도 몰라. 얘들이 뭘 썼는지. 그런 짓거리 한 게 강일원하고 권성동입니다. 이런 놈이 지금 이 국힘에 있으니 지금 권성동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잖아요. 이놈이 지금 탄핵을 막으려 들겠습니까? 이놈이 지금 지가 조작 탄핵에 앞잡인데 얘가 지금 윤석열 탄핵을 막으려 그러겠어요? 이놈이 내각제만 꽂혀 있지. 그래서 권성동 권영세를 안 날리면은 난 탄핵 반대 운동 다 무효가 될 거라고 봐요. 장담하는데 탄핵 반대를 관철시키려면 권성동 목부터 쳐야 돼 지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요것들이 막 권성동하고 강일원이가 박근혜 쪽은 아무런 뭐 반대도 안 한 것처럼 사기치는데 아닙니다. 유영하라는 그 스파이 같은 놈만 슬쩍 무마하려고 그랬지. 김평우, 정기승, 조현영 대한변협회장 출신이고 대법관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박살 냈어요. 권성동하고 저 강일원을. 자, 요거 내용이 진짜 얼마나 웃기냐면요. 김평우 변호사 등은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에서 의결된 13개의 탄핵안은, 이제 박근혜도 13개의 탄핵안입니다. 이 13개의 탄핵안은 뭐 K재단, 미래재단 돈 뭐 뇌물 먹었다, 뭐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어디 있었다,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노무현 때처럼 똑같이 13개를 다 따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13개를. 근데 따질 때 딴 게 걸린 게 아니라 뇌물죄를 도저히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헌재가 발표해야 됩니다. 박근혜는 뇌물 먹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거 발표하면은 박근혜 탄핵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조작해서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자의적으로 4개로 바꿔버려요. 13개의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안을 4개의 헌법 위반으로 지들 마음대로 창작을 합니다. 그래서 권성동은 국회 40조의 국회 탄핵안을 70조로 오히려 늘려가지고 국회에서 없던 내용이 막 새롭게 들어와, 새롭게. 그러니까 국회 탄핵에 없는 내용이 막 들어와. 뇌물죄를 빼는 듯 탄핵사유를 줄였으면은 페이지 수가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탄핵안이 어떻게 더 늘어나냐고. 왜 늘어났냐? 탄핵 의결 이후 진행된 박영수, 윤석열 특검의 블랙리스트 등을 더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탄핵 의결한 뒤에 벌어진 사건들을 막 다 집어넣은 거예요.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과 권성동을 향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소추 내용이 옳은가 아닌가를 재판하는 것이지 국회가 소추한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치라고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써주는 것이 이게 어떻게 정점론이냐. 한마디로 강일원하고 권성동이가 탄핵소추안을 지들 마음대로 새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정기승, 김평우, 조건용 변호사가 썼던 이 준비 서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완전히 탄핵소추안을 새로 썼으니까 그럼 박근혜는 도대체 뭘로 탄핵당했냐.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거 지금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정말 제도권 언론 중에서 유일하게 이걸 짚었는데 자, 박근혜 탄핵의 주된 탄핵 사유는 뭐냐. 이 소장을 다시 썼기 때문에 뇌물죄 빠지고 어이없게도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이었다. 박근혜가 이걸로 탄핵당했어요. 이걸로. 여러분들 아마 되게 다 뇌물죄로 탄핵당한 줄 아십니까? 뇌물죄 다 빠지고 이걸로 탄핵당했어. 왜 이렇게 됐냐? 직업 경영의 자유로 대기업의 의사에 반해 출연하게 한 것은 직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했다. 자, 뇌물을 먹은 건 아니죠. 박근혜가 뇌물 먹었으면 뇌물 먹었다고 탄핵했을 텐데 뇌물 먹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처리했냐, 얘네들이 대기업에게 재단을 출연금을 강제를 했다라고 자의적으로 했는데 근데 사실 문제는 또 뭐냐. 박근혜는 대기업 어디에다가도 돈을 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완전히 팩트로 다 인정된. 이건 이재용 삼성 부회장부터 뭐 롯데 신동빈이부터 뭐 LG에 누구 다 얘기한 게 자기들은 박근혜한테 K미르재단에 돈 내라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 박근혜가 그걸 얘기할 이유가 없죠. 박근혜는 그게 재벌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돈 내라는 얘기를 왜 했겠냐. 그래서 박근혜도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에다가. 대기업끼리 알아서 운영하는 재단에다가 자기가 왜 돈 내라 그러냐. 돈 내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걸로 처리됐냐?
태블릿 PC 조작하는 데 개입한 유독 SK의 최태원만 나와서 박근혜가 돈 내라 그랬다. 내가 볼 때 100% 이재입니다. 나머지 재벌총수 다 그런 얘기 안 들었다는데 최태원이 한 놈만 들었대. 한 놈만. 그걸로 그냥 탄핵시키고 박근혜 그냥 다 감옥 보낸 겁니다. 이렇게 박근혜가 탄핵당한 거를 아는 사람 없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박근혜는 탄핵 사유가 더 있는데 헌법소 의지가 없다. 이게 또 탄핵 사유인데 이것도 웃긴 게 탄핵 이후에 특검에서 박근혜를 수사하려고 했는데 박근혜가 수사를 협의하다가 영상 녹화 문제 가지고 이게 파토가 나버렸어요. 그 수사를 안 받았어. 그리고 그 당시는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가 형사상 소추가 면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는데 그때는 박근혜는 직무정지가 돼 있었고 황교안이가 대통령 대행이 아닙니까? 근데 황교안이가 그걸 막았어. 특검의 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이거 갖고 박근혜를 헌법소 의지가 없다고 탄핵사유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황교안이가 한 행위 같고 박근혜가 막은 게 아니고 황교안이가 막았는데 그거 갖고 박근혜를 탄핵시킨. 더군다나 탄핵안이 제출된 이후의 일들 가지고 지금 두 개 다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 두 개 다. 자 이게 만약에 지금 나는 지금 이 윤석열 탄핵 반대로 나간 사람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박근혜 탄핵 반대 때 나왔던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걸 몰라요. 박근혜 탄핵이 어떻게 됐는지를. 왜? 저도 이거에 나중에 한참 뒤에 박근혜 탄핵에 참여했던 변호사 등등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연구 자료를 보고 내가 알게 됐지. 나도 박근혜 탄핵 무효 운동을 할 때는 이거 몰랐다고, 이거를. 왜? 유영아가 계속 막고 있었으니까, 진실을. 이게 알려졌으면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인 게 알려졌으면요. 박근혜 탄핵에 관철이 됐을까요, 이게? 전 유영아가 완벽하게 틀어막고 조중동이 틀어막아서 우리가 야 박근혜는 뇌물 한 장 안 먹었는데 왜 탄핵당했지? 그럼 결국 최순실이 먹어서 당했나? 우리가 그렇게만 추론하고 있었지 이런 걸 몰랐단 말인데 이게 알려진 게 얼마 안 돼요 이게. 박근혜 탄핵의 8대 0의 비밀이 여기서 나옵니다. 박근혜가 임명한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이 그땐 지금은 4대 4로 팽팽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6대 2로 팽팽하다 그랬는데 왜 이미 대세가 다 넘어갔으니까 지금 조중동 내각제 세력이 일정 정도 윤석열하고 지금 거래를 트면서 지원해 주니까 탄핵 반대하는 서정욱이나 이런 사람들 KBS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나 같은 사람 한 명도 못 나갔다고. TV조선이고 뭐고. 그러니까 꽉 국민들에게 진실을 은폐시켰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반대가 30%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진실도 모르고. 이 진실을 아는 사람 누굽니까? 안창호하고 서기석 헌법재판관이죠.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이유로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된 거 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탄핵 소추안 나온 이후에 나온 사안 가지고 탄핵시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불법이다라고 소수 의견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헌법재판소 불탔겠죠. 그러니까 이 6명 탄핵 세력과 유착한 이 6명의 지금 국회 탄핵 소추의 앞잡이 김희수라는 헌법재판관이 이때도 앞잡이했거든요. 이때도.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조작한 놈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또 해먹으려고. 김희수라는 놈이 날뛰면서 온갖 회유 협박하면서 이 두 명을 무릎을 꿇린 거죠. 그 두 명이 지금 안창호하고 서기석이 뭐하고 있냐.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하고 KBS 이사장 하고 있습니다.